응급의학과에서 앞으로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외상센터 차렸는데 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아무 소리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이 외상센터를 하는 데서 제일 난관에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야 그냥 한번 돈 투자를 해버리면 그걸로 하드웨어는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의료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의료 인력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으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외상센터를 할 때 이제 인건비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에다가 몇 번 좀 지적을 했는데 그 인건비 보조를 해주면 결국에 병원에서 그 의료 인력을 무상으로 쓰는 거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비용을 그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한테 인센티브로 가야지만 이 외상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모티베이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그 병원에서 외상 진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습관을 발생시키거든요.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자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해서 그 의사한테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를 그 인력 채용한 그 수준에 따라서 7억에서 27억까지 주겠다는 것은 이거는 고스란히 병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병원 경영진 주머니 채워주는 것이 되는 거지 실제 그 의사한테 인센티브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지원을 해야 되는 그 방침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그걸 다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병원의 적자 부분도 있으니까 일부는 병원 적자를 보조를 해주고 일부는 인센티브로 해서 실제 외상에 대해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해지만 이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현재 복지부 방침은 그냥 이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이제 이런 정도로만 지금 잡고 있고 세세하게 그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서기춘 선생님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분 있습니까? 인력 양성. 네, 먼저도 유인 선생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게 되고요. 지금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외상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외상과 세부 전문의를 한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나온 분들이 85명, 올해 48명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2년간의 외상과 세부 전문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외상에 관심이 있었고 외상을 봐왔다는 경력 같은 것을 감안해갖고 지도의사의 자격으로 배출이 된 거고요. 내년에 배출되는 분부터가 이제 2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 마치고 나오신 분들 불과 12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상외과 제대로 트레이닝 마치고 나오는 분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원하는 500명의 숫자를 단기간 내에 채울 수 있을 것인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당분간은 아마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외상과 관련된 그런 외과 파트 스님들이 외상센터에 근무시키는 방안을 좀 택하는 그런 좀 복합적인 형태를 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이크 잡으신 게 제가 하나 더. 이건 민감한 문제인데 아까 서 교수님 그 발표 자료에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주승용 의원법은 이 외상센터는 권역 외상 응급의료센터 내에 둔다. 이런처럼 돼 있는 거죠. 그죠? 기존의 발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권역외상센터하고 지역외상센터 나누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권역외상센터는 중앙의료센터나 또는 권역의료센터에서 지정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된 15개는 다 권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그때 말한 그 기준은 권역외상센터 몇 개가 지정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권역외상센터의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주승용 의원 쪽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중앙의료센터라든가 권역의료센터에서 권역외상센터가 지정이 돼야 되고 그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가
최근에 이 법률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 숫자가 다 빠진 거죠.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제 느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수정이 되면서 타협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권역 웨스턴타라는 것이 중앙이라든가 또는 고전부센터가 지정되지는 안 될 것.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지역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미국 상황을 한번 물어보죠. 우리 피터리 박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통역을 해주는 상황이니까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의 젊은 의사들이 트라우마 서전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트라우마 서전한테 어떤 리워드가 있는지,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는 게 병원에서는 손해인지 이익인지, 이 세 개를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들이 요새 트라우마 서전 되고 싶어요. 왜 되고 싶었냐면 돈 더 주니까. 돈 주면 그 사람들이 더 트라우마 서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워드를 더 줘요? 내가 요새 이메일에서 이렇게 average salary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top 6 트라우마 서전이 들어왔어요. 전체 병원 의사 중에서. 네.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들은 orthopedic spine surgeon, 미국에서는요. neurosurgeon이 한 number 2쯤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내가 I can't remember the rest. 그렇지만은 number 6가 trauma surgeon이었어요. 그다음에는 그거 밑에 much lower. 그다음에 oncology surgeon, transplant surgeon, vascular surgeon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미국에서 트라우마 surgeon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한 10 years ago. 그러니까 이제 병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돈 더 줘요. 돈 더 주니까 일단 트라우마 surgeon 들어가고 싶어요. 병원한테는 어떻습니까? 뭐래요? 트라우마 센터가 병원한테는 베니피셜이에요? 아니면 한풀? 수익면에서? 내 병원에서는요, 트라우마 페이션트만 다 찾아서 어만큼 돈 잊어버리나 만들나 보면요, 우리 내 병원이 2 years ago에서는 $5 million 만들었고요. Last year는 $3.5 million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돈 그렇게 잘 못 만드냐면 우리 almost 70%는 Medicare하고 Medicaid 그리고 20%는 아무것도 인슈런스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거 한 1%, 2%가 더 체인징하면요 돈 못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 병원 돈 많이 돈이 집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병원들이 트라우마 센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트라우마 센터가 되면은 프레스티지가 더 돼요. 프레스티지가 더 되면 의사에서 페이션트가 더 오니까. 의사 센터를 하면 이제 병원이 명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환자들이 더 오게 되고요. 아까 말한 메디케이드 70%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라고 했는데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연방 정부가 보험으로 지급해 주는 거고요. 메디케이드 우리나라 치면 이제 영세민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20%는 아예 보험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니네들이 날 살려내라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건데 나머지 그 돈은 아마 주정부에서 아마 좀 보상을 해줄 거라고